오늘의 이슈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이슈 박스입니다. 네,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의 조영민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롯데리아발 감염 비상. 수도권에서만 41명 신규 확진자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들 11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알려진 소식인데 이 잠잠해질 것 같았던 코로나 기세가 다시 지역 감염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알려진 이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직원들의 확진 판정 소식이 또 다른 좀 공포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는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롯데리아 군자역 지점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각 지점장과 롯데리아 직원들 10명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약 2시간 정도 회의를 가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회의가 끝난 뒤에 근처에 있는 족발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후에 치킨집으로 이동을 해서 회식을 했는데 이 시간 동안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대규모 감염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냐. 현재까지 나온 상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매장 노하우 공유를 위해서 10명이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합류 인원이 좀 늘어난 건가요? 네. 이 점장 회의가 이제 문제가 됐던 군자역 지점에서는 10명의 직원과 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이 군자역 지점 말고 또 이제 왕십리 지점에서 또 12명의 인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뒤풀이 과정, 회식 과정으로 보이는데 이 치킨집까지 이동한 이 자리에서 이 왕십리 지점 쪽에서 회의를 했던 인원들 중 상당수가 이 회식 자리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애초 군자역 지점에서 회의를 했던 인원 10명이지만 다른 지점에서 회의를 했던 인원들이 이 뒤에 이어진 자리에 합류하면서 이 19명까지 이 함께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정부 차원에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확진 판정받은 11명. 어떤 지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서울 시내 주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제 확진자가 나왔던 지점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쭉 목록이 나올 텐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군자역, 건대역, 그다음 면목중앙, 종강역, 소공 2호, 서울역까지 쭉 보시면 8곳 정도가 되는데 이 8곳이 전부 이제 그 영업을 폐쇄했다가 이제 한 곳, 종강역점 같은 경우는 이 방역 처리를 완료한 다음에 지금 영업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저 지점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보시는 지점마다 상당히 좀 역을 끼고 있고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인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예. 이 또 다른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지금 서울시가 이 해당 지점 방문자 중 증상 있는 사람한테 이제 검사 공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공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 기자가 말씀하신 이 지역을 당시에 8일부터 10일 정도 또는 네네. 11일까지도 연관이 됩니다. 8일에서 11일 사이에 방문하셨다면 혹시나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자가격리하시고 전화하셔서 확인한 다음에 검진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이 롯데리아 측에서는 점장급 직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면 접촉, 그냥 다른 사람과 일반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장이 아침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일하는 분들하고 또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잖아요. 그 사이에 또 전파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시기 지금 말씀하신 건대역뿐만 아니라 10여 개 정도에 되는 롯데리아점을 방문하신 8일부터 11일 사이에 네네. 방문하신 경험이 있거나 그 시간에 방문하셨다고 하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조치를 하시고 아니면 검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롯데리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비대면 회의 이런 시스템도 갖춰놨다고 하는데 이러고서도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대면 회의를 지향해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식사 자리나 회식도 지향해라라는 신호님이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행동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어쨌든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두고도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또한 뒷북 대응 등의 추가 대응 문제도 좀 지적되고 있잖아요. 네, 저 개인적인 대응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봐요. 어때까지나 저 사람들이 지금 회의를 하다가 감염자가 나왔으면은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안 하도록 회사 측에서는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코로나라고 회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롯데리아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매장에 따라서
대면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건이 달라가지고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여건에 따라서 화상회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은 그거를 사전에 시정해 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공지는 했어요. 영업을 종료를 한다고. 네. 근데 영업을 종료를 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종료한다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영업을 종료하는지 몰랐겠죠? 그러면은 예. 내가 어느 지점 가서 누구를 접촉을 했다고 했으면은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조기에 가가지고는 방역소에 가가지고는 검사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영업을 종료를 한다고 해버리면은 아무런 뭐 깜깜한 그런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역학조사가 차후에 확진자가 더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가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롯데리아의 대응은 두 가지 점에서 애초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영업을 종료한다고 하면서 사유를 공시하지 않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 부분도 저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일부 이 롯데리아 직원 확진자 가운데서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뭐 바로 증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모르고 출근을 한 직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회사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나중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시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실제 본인이 왜냐하면 증상이라고 하는 감염되고 나서 이틀이나 3일 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전파하는 전파력은 증상이 있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든 그 동일한 시간에 또는 감염자가 있었던 그 시간에 함께 회의를 참석했든 또 그 회의를 참석했다 돌아와서 본인이 일하는 업소에서 또 일을 했을 경우 이럴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를 하고 일단 조치를 취하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결국 본인이 그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나중에 또 검사를 받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다른 쪽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예, 또 예. 이분이 업소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그 장소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그런 행동을 자제했을 텐데 그런 행동이 자제가 안 됐다고 하면 또 다른 형태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즉각적인 반응이 늦어졌다는 점은 롯데리아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롯데리아뿐만 아니라 깜깜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 지금 조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매장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백화점, 영화관 등등에서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스타벅스 이 DTR점이라고 해서 약 규모가 한 364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스타벅스 중에 가장 최대 규모를 갖고 있는 그 매장이기도 한데요. 네. 이곳을 포함해서 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기도 하죠. 또 이 CGV 용산 아이파크몰까지 최근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매장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조치가 끝나고 이제 영업을 재개한 곳도 있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장소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가는 곳이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많은 인원은 오지만 누가 왔다 갔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깜깜이 감염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잠시 잠잠해졌다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제는 54명, 어제는 56명의 신규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50명이 넘은 셈이에요, 변호사님.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감염병 위기 이 단계를 2단계로 좀 격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경보 단계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틀 연속 50몇 명 나왔다고 하는데 지역 발생 규모가 47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네네. 어제 발생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지역 발생 규모가 하루에 50명에서 100명이 되면은 이 방역 단계를 2단계로 격상을 합니다. 근데 2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은 공공 다중 이용 시설 제한되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장 확산되기 쉬운 요건이
3밀이라 그러잖아요. 밀폐, 밀집, 그다음에 밀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대규모 유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내가 확실하게 쓰고 있으면은 이런 감염의 우려는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뭐 식당, 구내식당 같은 데서는 거리 두기를 통해 가지고 손님을 좀 덜 받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이 팔 길이 2개 정도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코로나19 사태 방심하는 순간 또 다시 감염 우려가 커지니까요. 틈틈이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